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번. 자, 25년도 일반 2차 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니까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고. 자, 문제에 뭐라냐면,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른다 그랬거든요. 그 답부터 보면은, 답은 3번이야. 그죠? 답 3번. 자, 이거 어디 갔냐? 3번 답 체크하고, 3번부터 한번 보자고. 결과범과 거동범은 범죄 성립에 있어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므로 결과범은 잠깐만 마이크 좀 가깝게 하고 결과범은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나 거동범은 범죄 행위 외에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으므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자, 결과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샘플을 기억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형법 용어가 나오면은 샘플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 판단하는데 이점이 많단 말이야. 시험장 현장에서 그걸 갖다가 판단한 이 샘플을 기억한다고 한다는 것은 생각해내는 것은 어려워. 평상시에 많이 훈련과 연습을 해서 결과범이다. 그럼 대표적 샘플은 살인죄 딱 적은 생각 나야 되고, 거동범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폭행죄 딱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자꾸 문제가 말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범 거기다 좀 적어봐. 거기다가 살인죄 이렇게 적어놓고, 거동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폭행죄 이렇게 적어봐. 적었어? 적는 시간 줄게. 적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결과범 같은 경우에는 살인 같은 경우죠. 칼로 찔름으로써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결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그 찌른 행위와 사망이라는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요구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결과범에 대해서. 근데 이 거동범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행죄라 그랬잖아. 폭행한다고 주먹 딱 올리면서 욕지거리 하면서 이 씨발놈 죽여버려 하면서 막 주먹 딱 쥐고 주먹 휘두르고 막 이러면 뭐야? 칼 휘두르거나 이러면은 이미 그 거동 자체가 뭐냐? 어떤 범죄란 말이야. 폭행이라는 범죄란 말이야. 이미 기수에 일렀어. 그게 어떤 거동행위 자체를 갖다 그냥 처벌하는 규정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샘플이 폭행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3번 정답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정답이 되지 않는 것도 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신분범 중 진정신분범이란 신분자만의 동그라미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그렇죠. 그죠? 횡령죄, 유기죄, 술해죄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이 존속살해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보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데 일반 살인죄가 있고 존속살인죄가 있잖아. 그죠?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형량이 어떻게 돼?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존속은 7년 이상이죠. 그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신분이 없어도 어떻게 돼? 살인죄는 되지만 존속살인죄 같은 경우는 신분이 있음으로써 더 형이 가중된단 말이야. 그래서 존속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야? 부진정 신분범이지. 그죠? 요 말이 들어가서 꼽사리가 껴갖고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존속살인죄 화살표 빼갖고 부진정 신분범이다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신분이 없어도 그죠? 살인죄는 성립은 하는데 신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형이 가중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부진정 신분범이라 그래. 자, 여기다 정리해 보자고. 그래서 진정 신분범은 두 개로 나누는데, 일단 하나는 뭐야? 진정 신분범. 그래서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근데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범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가짐으로써 형이 어쩌 된다는 거야? 형이 가중돼. 가중되는 것. 이렇게 정리하자고. 되셨나? 그래서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자고. 자, 요거 잠깐만.
살인죄를 예를 들어보자. 일반인 누구든지 살인죄는 저지를 수가 있죠. 그죠?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다 저지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대상이, 그죠? 만약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죠? 자기의 부모, 이런 경우에는, 그죠? 부모나, 그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로부터 위로 죽여야 돼. 자기로 아래를 죽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 존속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살인죄, 일반 살인죄가 있고 존속 살인죄가 있어. 존속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부진정 신분범이죠. 그죠? 신분을 보유함으로써 형이 가중된단 말이야. 비난 가능성이 더 세진단 말이야. 야, 일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네 부모를 죽였어? 나쁜 놈이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됐다. 이렇게 해서 형이 가중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였을 경우에 자기보다 위해야지 돼. 그죠? 자기보다 아래는 상관이 없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존속이 살인은 아니죠. 그죠? 자기보다 위를 죽여야 돼. 자기보다 대가 위해야지 돼. 자기보다 윗대를 살인해야지 존속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죠? 만약에 자기의 아들을 죽였어. 아들을 죽였다면은, 이러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존속 살인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살이야? 그냥 일반 살인죄죠? 그죠? 일반 살인죄야. 존속 살인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그 대상이, 피해자가 그 윗대가 돼야 돼.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야지 돼. 그래서 이 존속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하고 달리 더 무겁게 벌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진정 신분범이라 그래. 되셨죠? 자, 뭐 요렇게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자고. 예. 요거 지울까 요거? 좀 깨끗하게 하자고. 아유. 자, 어쨌든 요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1번은 그래서 해결을 받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제 동그라미 2번. 경향범위란 범죄 성립의 고의 외에 행위자의 일정한 내심의 경향이 필요한 범죄를 말하며, 경향범인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 외에 성욕을 자극, 흥분 내지 만족시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다. 자,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경향범위 아니죠. 우린 판례는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상대가, 그죠? 상대에 대해서, 그죠? 폭행을 해서, 그죠? 추행을 하겠다는 그런 고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성욕을 자극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이런 동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고. 자, 이제 4번 보면 되나? 4번은 쉬워.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위헌범하고 추상적 위헌범 요 두 개를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위치가 지금 바뀌었죠. 그죠?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자, 보겠습니다. 구체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추상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요 글자가 지금 단어가 지금 바꿔치기 되어 있어.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 위험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익 침해의 위험이 그냥 존재하면, 법익 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다 좀 정리 좀 해볼게. 이거 보자, 이거. 네.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보자고. 구체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위헌범에는 두 종류. 그죠? 자, 위헌범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 위헌범, 하나는 추상적 위헌범.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그죠? 결과 발생이 필요한 거, 그죠? 현실적인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위아래 중에 어떤 거야? 위에 거죠, 그죠? 현실적 위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추상적 위험범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험범 두 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이 있는데, 구체적 위험범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위험이 필요합니다. 있어야지 됩니다. 하지만 추상적 위험범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 위험범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라가 있어요. 뭐 위조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위조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내란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란죄 이런 거 전부 다 추상적 위험범이죠, 그죠?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면은, 그죠? 존재하면은 그것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지,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위험이 발생 필요라고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자고. 요 두 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되셨나? 여기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 이제?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정답을 골랐을 때, 아까 답이 몇 번이라 했어? 3번이라고 했나? 그죠? 3번. 그래서 결과범과, 그죠? 거동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샘플, 결과범은 살인죄, 거동범은 폭행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거동범, 폭행죄 같은 경우는 어떤 거동 자체가 벌써 위험하다는 거야. 주먹을 들고 너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그죠? 덤빌라고 하는 거. 그죠? 싸우려고 괜히 주먹을 쥐고 그 앞에 주먹을 휘둘렀다든지, 아니면 칼이나 몽댕이 같은 거 휘둘렀다든지, 이러면 그 거동 자체를 처벌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는 필요가 없죠, 거동범에서는.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답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마칠까요? 마치겠습니다.